글로벌 식스의 하이라이트, 글로벌 전략까지 시간입니다. 자, 글로벌 시장과 같이 함께 국내 시장의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중후반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은데요.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틀 연속 의회에 출석해 비둘기파적으로 좀 변했다라고 좀 분석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일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또 확실하게 얘기해 줬던 게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 2%를 달성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금리를 내려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3월 달이라고 많이들 뭐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뭐 확연하게 5월도 아니고 6월 달로 지금 많이 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점차적으로 금리를 내려줄 것이고 연말까지는 최소 2차례 많이 내려주면 4차례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0.75% 우리가 원래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왔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최근에 나왔던 숫자를 가지고는 확연하게 어떤 미 연준의 스탠스를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4%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근원 헤드라인, 죄송합니다. CPC 인플레이션 헤드라인은 2.4%로 떨어졌지만 그 근원으로 보시면은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더디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2.8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슈퍼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달 대비해서 0.6%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의 국채 금리의 흐름을 보시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제법 많이 떨어져서 4.1% 수준까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었을 때가 4.3%였거든요. 그럼 지금 0.2%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는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최소 한 0.5%, 많이는 1%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자신감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잘 봐야져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의 숫자가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좀 분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뭐 사상 최고가 흐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근데 안전자산인 금도 사상 최고가예요? 코인도 올라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건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까요? 네, 우선은 가장 큰 그림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자체가 아까 금리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이 M2 증가율이라고 하는 전체 통화의 증가율 자체가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고 다시 플러스 전환을 했고 지금 연평균으로서 5%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유동성이면은 이제 전체적인 시가총액으로 비교했었을 때 얼마나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느냐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으로서도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걸 가지고 이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고점을 과거의 고점과 비교하면서 계산해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여유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얼마의 자금이 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또는 그 이외의 대체 자산인 금으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증시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전체적으로 나스닥 증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금은 금으로 흘러 들어가기보다는
여전히 주식시장과 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이 금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가상화폐와 죄송합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전체적인 이 나스닥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지금 현재 한 7.2% 정도 되거든요. 과거에 2021년대의 고점으로 계산하면 그게 한 8.5%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지만 뭐 무한대로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뭐 지금부터 100%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보지는 마시고 나스닥의 상승률과 비교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할 거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자금 유입이 최근 많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과 이 나스닥 증시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유동성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금보다는 증시나 가상화폐 쪽으로, 특히 나스닥 쪽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해줬습니다. 나스닥 하면 바로 이제 AI 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유동환 본부장님과 함께 자산 배분을 했더라면 와, 이거 벌써 뭐 AI 저희가 얘기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잘 현명하게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좀 향방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차별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오늘 브로드컴 실적 나온 부분도 같이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얘기를 해왔고,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시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지금 추천은 절반 이상, 약 한 55%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는 80%입니다. 그만큼 이 IT, AI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됐습니다. 그랬더니 실적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5%예요. 게다가 마벨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1%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AI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AI가 뭐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의 변화를 갖고 오겠지만 우선 제일 먼저는 하드웨어를 깔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연결되는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초입 단계 또는 중간도 아직 못 갔어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그 중간에 데이터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쪽의 주가들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자면 우리가 이 업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하드웨어를 까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고, 여기에 관련돼서 경쟁력이 있고 계속해서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기업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텐데, 그게 바로 아무리 봐도 엔비디아이고 또 더 나아가서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런 기업들이 또 S&P 500에 또 편입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안에서도 차별화되는 부분, 확실히 하드웨어가 잘 깔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 핵심은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렇게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조금 더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AI의 이제 큰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또 미국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또 주요하게 여겨지는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 있어서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AI 사이클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갖다 그냥 뭐 생각하기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 부분이 고용 보고서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성의 향상이 있어야지만 이 AI 사이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비용 절감이 나타나야 되고 매출 증가는 일어나는데 인건비 관련 부분의 상승은 더디게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4, 4분기의 생산성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작년 보시면 숫자가 지금 3.2%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비농업 고용 지표들이라든지 전체적인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고 있느냐 그 정도 수준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인 이 임금 상승률은 연간 단위로 한 4% 정도 많이 올라갈 때는 한 5%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고용 시장은 여전히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 주간 이 시간을 허비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역대 최저치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덜 해도 네.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숫자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 시장에 나오는 숫자들을 확인을 하시고 계속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면 네.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또 어떤 증시 위주로서 올라가느냐? 당연히 AI 관련된 업종 위주로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식이 70%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고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률, 그러니까 2%대에서 3%대 사이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에 대한 비중은 낮게 가져가야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한 3.5% 수준까지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은 채권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연간 단위로 한 자릿수 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뭐 10%대 중반에서 20%까지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여전히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게 되면 또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난다. 또 비트코인 지금 반감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당연히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약 10% 정도, 그래서 7대 2대 1 정도의 어떤 전략을 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 70%가량은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방증되기도 하고요. 주식, 채권, 그리고 대체 자산 7대 2대 1 관련해서도 더 질문할 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아쉽게 듣겠습니다. 유한자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요한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